겨우 아직도 1000명도 안 돼요. 1500명의 명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름은 463명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판수, 이봉선, 이영애 등등 이게 KBS가 입수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 463명의 명부 중에 딱 한 분만 실종자들 저에게 신고 전화드린 것 중에 딱 한 분이 있어요. 구판수 한 명.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서 돌아온 분이 없어요. 그냥 이름으로만 이제 겨우 우리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사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령으로만 지금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령이 있다는 것도 그 전쟁 때 그렇게 떠돌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아직도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이름만 이렇게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것. 이게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전쟁이 끝난 지 70 더하기 1년인 올해까지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시노부스케예요. 아베 외할아버지, 저 무릎 위에 앉은 친구가 꼬망이가 지금 아베인데요. 아베 외할아버지예요. A급 전범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은 국제재판을 해요. 위안부 문제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범죄는. 그런데 기시노부스케를 포함해서 7명의 A급 전범자들에게 사형을 때립니다. 재판소가. 그런데 미군은 딱 이 사람 한 사람만 전격으로 석방하고 6명만 사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일본의 총리가 됩니다. 일본의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오늘의 역사하고도 똑같아요. 1978년에 미 백악관을 갑니다. 그리고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제정하는 데 사인을 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열심히 팔아주겠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저것 때문에 기시노부스케는 총리직에서 잘려요. 일본 국민들에게서 끌어내려집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요. 왜? 저건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줬죠. 그런데 아베가 집권하자마자 외할아버지 무덤에 용기 있게 가서 참배를 합니다. A급 전범의 무덤에 가서. 그리고 약속을 해요. 과업을 완수하겠다. 그게 바로 2015년 4월 27일 아베가 다시 백악관에 가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 미국의 속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외교 전문지에서 이런 기사를 써요.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전투에 개입할 권한을 주는 이번 법안은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원해온 것이다. 미 방위산업체에 굉장히 좋은 뉴스다. 라는 기사를 씁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식민지에 불과했던 조선의 여성들, 아주 가난하게 이를 데 없었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의 여성들의 인권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은폐되어야 했다라는 문제인 것이 이런 역사적인 진행되었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구상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든 이 총리가요. 나치의 학살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의 영원한 책입니다. 홀로코스트 첫 치우라고 얘기 안 해요. 아우슈비츠는 독일 역사의 일부이다. 아우슈비츠 우리가 사과했으니 철거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독일은. 그죠? 이게 지금 독일의 모습이고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함께 먹는가 보네. 일본은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가를 가요. 대신에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까 진에 그 자국이 없다고 기억했다는 할머니예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몽유병 환자가 되어 있어요. 밤이면 일본 군인들이 방으로 들어오니까 뛰쳐나갑니다. 맨발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옆에 할머니는 북한에 살아계셨던 할머니예요. 여성의 성기부터 적가슴까지 온갖 흉측한 문신이 되어 있어요. 담배불 진자고 칼자고 이런 삶을 해방 이후에 여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아베 총리는 총리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각 결의로 채택을 합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로 그거예요. 결의로 채택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거예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을 가죠.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면담이 있죠.
그러면 바로 산 밑에 옆에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은 창녀야. 너희들은 조선으로 돌아가. 라는 그런 또다시 증오범죄가 헤이트 스피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28일 이런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양국 정부가 선언을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듯 나타나지 않아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여성들이 어떤 피해가 끼쳤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것도 대독 사과로. 또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만들고 거기에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한국 정부는 이것은 피해자 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피해자 단체가 요구한 거 이거예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 그 사실은 첫 번째, 일본 정부 및 일본 군이 군 시설로 이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관리 통제했다는 것. 두 번째,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 성도가 되었다. 강제로 성도가 되었다는 거 인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네. 이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내용에는 주체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실과 책임 인정 위에 이러이러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다음 전 총리가 사과하고 그 다음 총리가 번복하는 사과가 아니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된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적 배상할 것. 이것이 피해자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들의 지원을 만들고 정부가 안 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는 10억 엔만 딱 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 교육도 진상규명도 아무 후속 조치도 안 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거 바로 이거입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우리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비판하지 않겠다, 발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유엔의 강제연행을 증거하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마디도 공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0분 동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의 조사 자료가 없다.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는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나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를 해온 긴 다른 나라 정부 대표가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일본의 안녕과 위험에 우려되므로 철거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보실래요? 아베 총리의 발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도해라고 하는 것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다.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 기시다 회상은 끝나자마자 일본이 이런 것은 10억 엔뿐이다. 이것은 배상도 아니고 전쟁 범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번에 합의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요, 모든 것을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조윤선 장관,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가 지금 국회의원을 그만뒀죠. 그 사람이 딱 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자들을 불러서 했던 게 바로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민간단체들이 하는 일이다. 발뺌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정부가 사업단체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위안부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한국 정부가 쏙 숨겨놓고 있어요. 발표 안 해요.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대요. 앞으로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자주
자제해 주세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10억엔을 받아내려고 안달복달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한 현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손잡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어떤 손잡기를 해오셨냐면은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수요시 오면 그 노동자들에게 밥을 사드리기도 하고 후원금을 드리기도 했어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굴뚝에 농성을 할 때 저를 불렀어요. 저 아이들이 설날에 떡도 못 먹을 테니 저 아들들에게 내 이 떡값을 좀 전달해달라. 제가 일본 쌍용까지 갔다 왔어요. 세월호 유민 아빠가 단식 농성을 하니까 할머니가 수요시 가시다 말고 글로 갔어요. 당신 왜 굶으면서 싸우냐? 나도 이렇게 늙었지만 싸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당신도 먹으면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그 속에서 여성들은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다라는 소식을 할머니가 알게 됐어요. 우리 저 여성들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시는 추모시를 하자. 그리고 저 여성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 모금을 했어요. 1,500만 원을 모아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팬티와 생리대를 사서 할머니들이 희망 메시지를 싸서 보냈어요. 이게 그동안 할머니들이 우리를 향한 손잡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너희도 아파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신들도 피해를 입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봤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세요. 이게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잡기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우리나라를 넘어섰어요. 콩고의 전쟁에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콩고의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게도 할머니들이 나비를 날려보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해서 베트남 한국 군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베트남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들에게 김복동 할머니가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너희들도 당신들도 한국 군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니 한국 국민으로서 죄송합니다. 사죄의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저희가 베트남의 한국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날려 보냈습니다. 한국 하면 두려움, 분노, 저주였던 그들 여성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비가 날려간 이후 평화. 당신들과 같은 좋은 사람들도 한국에 있었군요. 이런 이미지들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는 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1,000억을 준다 해도 법적 배상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하는 저 돈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을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사죄받고 배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워싱턴에서 팩 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해요. 아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12월 28일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미국 정부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확인하고 우리들이 이것이 해결이다라고 확인하는 게 바로 위안부 문제 해결입니다. 미국이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 그냥 일 저지르는 걸 가만히 있어줘.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는 3월 1일 다가옵니다. 할머니들은 얘기해.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일엔 지금 우리는 길거리에 다시 섭니다. 미국의 지금 기로녹 할머니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기로녹 할머니께서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7일날 떠나서 20일날 돌아오십니다. 저 할머니가 왜 다시 길거리에 설 수밖에 없는지 이제 우리가 할머니들과 함께 손잡을 때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진실이 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여성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도 아니요 하는 그 여성들에게
당신들도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당신들도 해방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소중한 희망을 전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손잡기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네.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때까지 위안부 문제를 겉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느끼는 처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서 함께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정자들 귀에 똑바로 들어가게 어떻게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같은 데 가서도 시간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가서, 왜냐하면 당사자, 적어본 당사자 아니면 안 돼요. 할머니들하고 주야로 몇십 년을 산 사람이니까 이런 증언을 전해줄 수 있지. 전에 조화순? 네. 저 목사님. 네, 조화순 목사님. 아주 그냥 우리 광주에서 2년도에 할때 와서 그냥 퍽퍽퍽 해가지고 그때 당시를 받으라는지 12교단이 모았는데 제가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걱정을 내는가 몰라. 근데 그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엄격한 그런 교단 회장이 저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단에서 모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나와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은 진실 앞에는 정말 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쫓고 자기가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진실한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말에 통했던 것이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통한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이번에 나오는 영화에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양영화요. 기양영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양은 아직도 전쟁터에 끌려가셨다가 죽음으로 혹은 실종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의 그런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속에서 계속 약식만 해난다는 그 여성들의 삶, 그분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서적인 그런 건 없어요. 네, 영화이기 때문에. 네,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감성적으로는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 조계 장로님 코멘트와 그리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는 괜찮은데 교우들이 시간이. 네. 아니 3월 1일 날 상상 예배 드리시고 그 서울극장 인디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5시 15분까지 오시면 어르신들은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3시에는 청계천 강장을 들려주세요. 3시에 들렸다가 5시 40분 영화입니다. 그때 마치시고 저녁도 대접해 드릴 테니까 꼭 귀향 영화 서울극장으로 보러 오십시오. 지금 질문 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원옥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름이 같아서 좀 가슴이 더 뭉클해집니다. 얘는 정신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신대 얘기가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간헐적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10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얼마예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도덕적인 회복이냐, 아니면 일본한테 도덕적인 사과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 정신대 얘기가
오르내리는 것은 하늘이 아베 같은 사람은 등장 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말만 얘기가 다시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월 사건도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은 잊혀지고 증거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과 같이 일본이 지금 우리를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통한다. 이런 식의 심보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할머니들 말씀을 드리면 지금 89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번 수요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이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치매도 걸리고 기억력도 잃어가고 하니까 무시하는 것 같다. 하지만 89세나 지금 한참 데모할 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수요시 오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길어놓고 할머니도 지금 89세지만 사실 몸이 안 좋아요. 대부분 다. 89세 굉장히 힘든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거 일본 정부가 우리들에게 이거는 군이 관여한 게 아니라 일본 국가가 여성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명예를 회복받는 것이다.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할머니들 말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거 같아요. 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라도 진실은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꼭 밝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활동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노력 속에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이미 국제사회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비록 그런 이상한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을 미래 세대가 미래가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축하하는 말을 했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공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내서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권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 합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 계속 위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독일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범자들은 이미 다 사망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이건 범죄였다 하는 것을 인정해내는 것, 그리고 여사교과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지금 성노예라는 용어라든가 일본이 문제제기를 하는 용어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10억엔 받지 않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역사 교육도 시키고 그 10만 명 끌려오지 않은 여성들도 귀향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해서 정의기억재단 설립 추진위를 만들었거든요. 100만 명이 10,000원이면 100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도 9,000억을 우리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비록 정권이, 권력자들이 국정화 교과서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역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재 만들고요. 저희들이 교사 양성시키고 오히려 훨씬 더 사실은 아베와 박근혜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높은 그런 어떤 활동, 그런 어떤 결정을 통해서 아시아 여성들을 돕고 또 다른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우리를 깨우쳐줘서 고맙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들이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펼쳐가는 것, 이게 지금부터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내일 3시에 서울 도심에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그 소녀상 앞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아마 2시 50분에 기도회가 그쪽에서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럼 3시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청계천 광장에 소라 기둥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올해 2016년 3.1절은 일본군 위안부 지난 10월 28일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는
청소년부터 세대를 다 초월해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민 교우들도 함께 예쁜 그 피켓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긴 하지만 또 함께 참여해서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있는 데까지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셨죠? 저희는 11시부터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귀향이라는 영화도 같이 보시면서 저녁까지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1일이 3월 1일입니다. 예. 내일 모레잖아. 70세 이상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강연이었고요. 우리 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석 집사님께서 마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께서 결단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던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당신의 고난과 민족의 고난과 민중의 고난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 조국과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오키나와현 작은 섬에 있었던 아리랑비를 다녀왔습니다. 그 탑 아래 쓰여져 있는 몇 가지 글귀들이 생각납니다. 조국을 떠나 그 먼 곳에서 조국 그 방향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며 형제와 부모들을 그리던 어떤 소녀들의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들을 기억합니다. 마땅히 조국이라 하면 그들을 안고 그들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줘야 하지만 우리의 조국을 대표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명예와 자존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향린의 오래된 선배들과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더욱더 더 많은 사회와 사회단체와 이 문제를 연대해서 해결해 나갔는데 우리들의 몸과 시간과 그리고 돈을 아낌없이 바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을 갖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이 땅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3월 12일 날 다음 주